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 오늘은 그럼 이제부터는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지 알아보려면 현재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돈이 크게 어떻게 흘러가는 중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계의 돈의 흐름은 어떤지 지금 한번 좀 살펴볼까요? 경제적으로는 코로나라는 큰 벽 앞에 지금 많이 가로막혀서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소비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들이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기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몇 컨택트 관련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업종 외에는 굉장히 대부분의 업종에서 많은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잡혀가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도산 및 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우려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며칠 전에 2023년까지 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를 해주겠다, 그대로 놓아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물론 시장이 원했던 만큼의 파격적인 양적 완화가 대책이 나온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나타나긴 했지만 저금리 기조를 한동안은 이어갈 거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금리를 올릴 환경이 아니다라는 표명은 분명하게 한 거죠. 제가 미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채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국이 어느 정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좀 녹일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미국 금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신경 써주시면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기관들에서 경제 전망치를 그 전보다는 조금 덜 안 좋아질 거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동안 돈을 푸는 형국이 한동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동안은 이러한 저금리 및 유동성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조금 유념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는 돈이 풀리는 건 알겠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환율 등을 고려를 해서 세계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정책을 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3월에 한번 뜨거워하는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배짱으로 혼자 금리를 올리는 상황은 만들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8조 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을 이번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죠. 여기에 보태서 3기 신도시 등 수십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도 곧 엄청나게 풀릴 예정이고요. 부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중이라는 거죠. 물론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때 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몰리는 걸 보면 아직까지 시장에 돌 수 있는 자금이 아직 엄청 많이 남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대출로 나온 자금이건 뭐건간 말입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을 하려고 정부는 여러 가지 역대급 규제들을 내어놓고 있는 중이고, 대출도 부동산 대출에 추가로 신용대출까지 이번에 지금 막겠다라고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대출 증가로 인한 자산 버블의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몇 년 후에 공급이 될 공급 사전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묶어두려고도 하고 있고, 뉴딜 지수나 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신성장 우량 주식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면 시장에서 적어도 향후 1, 2년간은 돈이 풀려나가는 상황인 거는 아실 거고, 그럼 지금 투자를 재테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난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네,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하면 마음도 좀 급해지고 불안하고 나만 좀 뒤처진 것 같고 그러시죠. 그래서 재테크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실 겁니다.
생업으로 몇 년 이상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주변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몇 개월 만에 벌어버리는 걸 보시면서 일할 맛이 안 날 거죠.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적폐라는 개념까지 동원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게 뭐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 때문만은 아닌 거는 제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을 놓고 본다면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지금 보면 말이죠. 금이나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곁다리로 일정 부분 가지고 가는 건 나쁘지 않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최근 관심 있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규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유주택자들은 아예 추가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렸죠. 취득세도 엄청 높여놓고 실거주 조건도 까다롭게 넣어놓고 양도세도 엄청 높여놨습니다. 자금 소명 등 세무조사도 엄청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와중에 보유세까지 높여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실제 주요 1급지 쪽의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못하고 소강 상태에 빠져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밀고 당기는 눈치 싸움이 계속 되겠지만 말씀드린 유동성 때문에 하방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보유세 부담으로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수요가 단단하게 만들어진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유주택자들에게는 지금의 거래는 오히려 취득세, 양도세 등을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손해가 날 가능성이 클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게 증여든 똘똘한 한 채든 어느 기반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무주택자분들은 다릅니다. 무주택자분들은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매수 쪽은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 서울 외곽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미분양이 엄청나게 났던 곳들인데 최근에 보면은 제가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미분양이 제로에 가깝게 가는 것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규제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역에 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크게 빠질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분양도 양극화가 진행될 거라 인기 지역들 위주로 들어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분양시장이 굉장히 지금 핫하기 때문에 웬만한 점수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죠. 정부에서 근데 표심을 좀 생각해서인지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한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신혼,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특공을 굉장히 많이 넓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보신다라고 하면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청약 관련된 것도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부터 좀 핫해질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역세권, 직주 근접, 그리고 인서울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요 1급지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니까 곁다리로 좀 다른 지역들이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실거주장 위주로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장세가 나올 거라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가끔 카페나 이런 곳에 보면 재테크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